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작업자들을 치면서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는데요. 경찰과 관계자들은 오늘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감식에서는 작업자들의 이동 경로와 과정을 확인하고 사고 지점의 지형적 특성과 현장 교신 상황,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봤는데요. 경찰은 현장 감식 내용과 주변 CCTV 영상, 또 열차 블랙박스 기록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사고 당일인 어제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오늘 국토교통부와 함께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 사고 7분 전 철로에 진입해 걸어서 이동하다 변을 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진행된 감식에서 관계기관들은 작업자들의 이동 경로와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또 사고 지점의 지형적 특성과 현장 교신 상황,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는 열차의 운행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승인을 받아 근로자들이 선로 주변에서 이동하다 발생했습니다. 7명의 사상자 가운데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은 당초 코레일 측과 맺은 계약 업무 외에 추가로 지시된 작업에 급하게 투입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 내용과 주변 폐쇄회로 TV 영상, 열차 블랙박스 기록을 분석하고 관계자 진술 등을 참고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대구지검도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국민의힘 김희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만 철도 현장에서 138건의 산업재해가 일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제 철도 사고를 막지 못해 너무 송구하다며 최대 권한으로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 측이 업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제기됩니다. 열차 운행 상태에서 선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업무 세칙과 달리 대피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 업무 세칙상 열차 운행 상태 작업의 조건은 열차 접근 시 안전한 장소로 작업원 대피가 가능한 작업일 것, 전차 선로와 이격거리는 최소 1m 이상 확보되는 작업일 것 등입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이 위험천만한 난폭 운전을 일삼는 폭주족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른바 드리프트 난폭 운전을 하면서 주차장을 마음대로 헤집고 다니고 운전자와 동승자는 국립공원에서 버젓이 담배도 피우는데요. 밤마다 나타나는 폭주족에 주민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지만 관계기관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밤 외제차 한 대가 국립공원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면서 주변을 360도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타이어 마모로 발생한 연기와 흙먼지가 뒤섞여 자욱합니다. 이른바 드리프트 난폭 운전을 하면서 주차장을 마음대로 헤집고 다니는 겁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국립공원에서 버젓이 담배도 피웁니다. 지난 19일 새벽 해발 400m 부근에 있는 무등산 국립공원 내 한 주차장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국립공원 아니지만 사유지인 주차장에는 수많은 타이어 자국이 어지럽게 남았습니다. 소유주는 해당 차량 운전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솔직히 국립공원을 보호하고 아껴줘야 하는데 이런 데서 레이싱을 하고 담배를 피고 하면은 그건 정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달 중순 무등산에서 찍힌 또 다른 영상입니다. 차들이 돌아가면서 드리프트 난폭 운전을 하고 이 모습을 옆에서 아슬아슬하게 카메라로 촬영합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은 밤마다 난폭 운전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도로 곳곳에는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무등산 폭주종은 여름밤이면 특히 심해집니다. 주민들은 밤마다 울리는 굉음에 잠을 설칩니다. 노래도 틀어놓고 하고 어떨 때는 많이 깨죠. 당연히 깨니까 그 소리를 듣죠. 무등산 도로를 운행하는 버스 기사들의 불편도 이만저만 아닙니다. 위험하죠. 그러니까 멈춘다니까요.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요. 손을 놓고 있던 경찰은 뒤늦게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김성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흉악범들에게도 사형은 거의 선고되지 않고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이 가석방으로 풀려나 재범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가석방 제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미아동의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해친 김성진.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김 씨에게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언뜻 종신형처럼 보이지만 김 씨에게는 가석방이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30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등 가석방 제한 요건들을 붙였지만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갇힌 지 20년이 지나 뉘우치는 기색이 뚜렷하고 수형 생활도 아주 모범적이라고 평가를 받으면 김 씨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석방 후 재범률이 꾸준히 줄어들면서 매년 한 자릿수 비율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우려를 살 만한 재범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무기징역수였다가 가석방된 60대 남성이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를 가두고 무차별 폭행해 징역 1년을 다시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60대 남성은 2번의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살다 2017년 가석방됐지만 교제하던 이를 숨지게 해 다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석방 제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그 흉악 범죄인들이 가석방돼서 출소하는 것을 막고 이런 방향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흉악범들의 재범 우려를 덜어내기 위해 법적으로 촘촘한 그물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 치매를 앓는 노인이 실종 약 3일 만에 발견돼 극적으로 목숨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골든타임을 지나 발견됐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는데요. 당국은 피해 예방을 위해 배회 감지기 사용과 시민 제보가 절실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치매 노인 조기 발견을 위해 노인과 보호자의 인적 사항을 당국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집을 나섭니다. 거리를 배회한 지 30여 분, 노인은 등산로 쪽 길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노인은 실종된 지 76시간 만에 등산로에서 벗어난 산골짜기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79살 노인은 구조된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회복 중입니다. 당시 경찰은 인력과 드론을 동원해 밤낮으로 수색했으나 노인이 숲속에 쓰러져 있어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수풀이 많이 있으니까 보기도 힘들고 열 감지로 하니까 확인이 좀 쉽지가 않거든요. 노인은 골든타임을 훌쩍 넘긴 이후 발견됐지만 다행히 나무 그늘에 쓰러져 폭염 속에서 사흘을 버텼습니다. 이는 이례적인 일로 지난달 제주와 의성에서 실종된 70대, 80대 치매 노인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 5년간 치매 노인 실종 신고는 12,300여 건에서 15,500여 건으로 증가한 반면 지난해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 감지기 보급률은 대상자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 노인 실종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경찰은 시민 제보가 실종자 구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실종 문자를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CTV나 주변인들의 제보만 가지고서는 실종자가 이동하는 그 방향이나 어디 장소를 특정하기에는 많은 부분 제약이 있습니다. 경찰은 치매 노인 조기 발견을 위해 노인과 보호자의 인적 사항을 당국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타자의 스윙 여부를 판독하는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이 KBO 리그에 정식 도입됐습니다. 심판 눈에만 의존한 탓에 끊이지 않았던 체크 스윙 판정 시비는 비디오 판독이 도입되면서 점차 사그라들 전망인데요. 이제 다음 과제로는 무승부 상황을 정리해줄 승부치기가 꼽히는데 이 승부치기 도입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KT가 4대1로 앞서던 8회, SSG 오태곤이 손동현의 볼에 배트를 내다 멈췄습니다. 주심의 노스윙 선언에 KT 이강철 감독이 즉각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을 신청했습니다. KBO 1호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 결과 원심 그대로 노스윙이 유지됐고
논란 없이 경기는 재개됐습니다. 심판 눈에만 의존한 탓에 끊이지 않았던 체크 스윙 판정 시비는 비디오 판독이 도입되면서 점차 사그라들 전망입니다. 이제 팬들의 시선은 승부치기로 향합니다. 승부치기는 9회까지 승부가 나지 않으면 주자를 무사 1, 2루 상황에 배치한 채 승부를 가리는 제도입니다. 퓨처스리그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승부치기를 시범 도입해 4시즌째 운영하고 있는데 도입 후 무승부 경기는 급감했습니다. 승부치기는 세계 야구계의 흐름, 프리미어 12등 국제대회에 도입되어 있고 메이저리그 역시 승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부를 보는 게 그게 야구의 취지에는 더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승부가 빨리 끝나게 되면 뭐 질질 늘어지는 것보다는 투수들도 절약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고 반면 승부치기 이닝 기록을 어떻게 정립할지 등 세세한 규정을 다듬는 게 성급한 시행보다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승부치기 하고 하는 게 재밌으니까 단기전이나 뭐 국가대항전 이런 거는 승부치기를 하잖아요. 프로야구에서 이제 이건 기록의 경기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거죠. 올 시즌 KBO 정규리그 무승부 경기는 19일 기준 19게임. 연장전을 11회까지로 축소하면서 무승부가 잦아져 재미가 떨어졌다는 지적 속에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승부치기는 팬들의 요구나 필요성에 따라 언제나 다시 논의될 수 있는 안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초원입니다.